안녕하세요, 강PD입니다. 자, 오늘은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유튜버 진영진님을 보시면은 정말 창의적인 그런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잖아요. 정말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는, 어떻게 저렇게 매 해마다 궁금해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까? 뭐 진영진님 뿐만이겠어요. 다른 유튜브 채널 보면은 와, 진짜 창의적이다, 진짜 대단하다,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. 그런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. 그래서 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정리한 생각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, 여러분도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하이 큐! 먼저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거 첫 번째,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. 네, 예술적인 건 다 그렇겠지만 영상은 더 특히 진짜 많이 봐야 돼요. 보는 만큼 이렇게 알게 되고, 아는 만큼 어느 정도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딱 떠올라서 단막극을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난생 처음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, 이 사람은 영상을 배운 적이 전혀 없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카메라를 잡는 뭐 구도, 뭐 앵글, 뭐 카메라 워킹 같은 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? 당연히 그 사람이 평소에 보던 뭐 영화나 뭐 드라마, 유튜브 컨텐츠, 거기에서 본 게 무의식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. 뭐 전문 용어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. 아래에서 위로 찍는 안각이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는 뭐 부감샷, 이런 거는 몰라도 이렇게 따라 해보는 거잖아요. 평소에 본 게 있으니까. 그러면 무조건 보기만 하면 실력이 이렇게 무조건 는다? 그건 또 아니죠. 뭐 영화를 뭐 수백, 수천 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영화 감독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당연히 직접 해야겠죠. 그러면 초보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되냐? 카피를 해야 됩니다. 카피. 근데 잘 만든 작품을 그대로 복붙해보는 게 중요해요. 똑같이 만들어보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안 좋은 예를 좀 들게요. 이거는 약간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,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컨텐츠, 어떤 다른 해외 컨텐츠를 그대로 따라해서 만든 컨텐츠일 수 있습니다. 뭐 여러 논란이 있었던 키즈 컨텐츠, 아니면 뭐 공중파에 나왔던 예능 컨텐츠들 보면 외국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해서 똑같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템들을 갖고 만들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. 그게 뭐겠어요. 그만큼 창작이 어렵다, 남들과 다른 새로운 거를 이렇게 신박하게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사례들이고, 아무튼 간에 모든 창작에서는 이렇게 따라해서 만들어 보는 게 참 중요하다. 그래서 초보 시절에는 따라해서 만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, 음악을 예로 들게요. 제가 예전에 작곡을 한참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음원을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건데, MR 음원을 이렇게 트랙에 딱 올리고 드럼, 뭐 피아노, 신디사이저 이런 거를 똑같이 귀로 듣고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. 최대한 똑같이. 만화를 또 예를 들어보면, 만화를 연습을 할 때 만화책 한 권을 첫 장부터 끝까지 그대로 베끼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. 뭐 만화 구성이나 연출 같은 걸 연습을 할 때 말이죠. 뭐 그런 것들이 초보 시절 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. 남들 걸 많이 보고 따라하면은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창작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짬뽕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느낌, 내 색깔은 없어지고,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절대 안 본다고 해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모방이 없는 창작은 절대 있을 수 없다. 저와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지금 컨텐츠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녹여져 있는 것들이 다시 융합돼 가지고 내 스타일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. 이거는 정말 무의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이게 내 안에 쌓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많이 봐야 됩니다. 인풋만큼 이렇게 아웃풋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학을 많이 보내나 봐요. 더 많은 걸, 더 신선하고 더 다양한 거를 이렇게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게,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, 뭐 우리나라는 예술 하시는 분들은 뭐 유학 갔다 오냐 안 갔다 오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합니다. 네. 저는 평소에 TV를 잘 안 봐요. 그리고 집에 TV도 없거든요. 그런데 TV CF들은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TV 광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. 그런 사이트들에서 잘 만들어진 영상들 보고 피드백도 보고 내가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도 해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니까
이런 행위들이 내 안에 쌓여서 언젠가 내가 만드는 창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잘 만든 영화나 잘 만든 드라마, 잘 만든 유튜브 콘텐츠들 이런 것도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. 네, 재밌으니까. 하지만 실력이 되려면은 따라해봐야 된다. 네, 보기만 해서는 실력이 당연히 안 되겠죠. 네,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번째, 나를 믿어야 됩니다.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난 나를 믿어,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해요. 사실 영상을 만들 때 작은 고민부터 되게 큰 결정을 내리는 고민까지, 진짜 고민과 고민, 결정의 순간이잖아요. 뭐 자막을 넣을 때도 폰트가 이게 어울릴지, 뭐 디자인 구성을 할 때도 이런 색감이나 어떤 이런 연출이 어울릴지, 과연 이 배우가 이 역할에 잘 어울릴지, 뭐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, 뭐 이런 고민부터. 사실 이거는 오늘 막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초보 유튜브부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봉준호 감독님까지 모두가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고민이에요.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어쩔 때는 약간 개쌍마위해 이런 정신도 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면 무조건 난 나를 믿어 이렇게 자기 암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될까요? 그것도 아니죠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네,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미경 강사님 책부터 뭐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뭐 유튜브도 많이 봤고요. 나의 결정, 나의 판단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내 안에 작더라도 이렇게 성공을 해본 경험들, 그래 성공의 이미지가 쌓여서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길러집니다. 성공이라고 하니까 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성공의 기억들,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림을 막 그리는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잘 그린다, 좀 과장돼서 뭐 천재다, 뭐 그런 칭찬을 받은 기억들부터 뭐 학창 시절 때 뭐 친구들 앞에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뭐 그림 이런 걸 했을 때 뭐 높이서 너무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잘한다, 대박이다.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뭐 콘텐츠들 만들었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대단하다, 괜찮은데? 뭐 이런 어떤 좋은 평가들을 받았던 그런 성공의 기억들. 그래서 이런 사소하지만 작은 성공의 조각들이 모여서 내 안에 이렇게 쌓이면 이제 나를 믿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더 큰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, 발을 내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. 그런데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 그런 평가가 자꾸 안 좋게 오는 거죠. 그러면은 당연히 용기를 잃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가난은 천재성을 잠식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. 어렸을 때 모차르트 같은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얻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천재성은 이렇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환경이 참 중요하다,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고,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여기서 잠깐 주변의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자기 객관화랑 그리고 냉정한 피드백이 정말 중요해요. 내가 만든 뭐 작품이라든지 뭐 요리, 뭐 아니면 그림, 이런 창작물을 뭐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괜찮은데? 잘 만든 거 같네. 뭐 이렇게 그냥 약간 영혼 없이. 근데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. 사실은 별론데 기분이 나쁠까봐 좋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피드백을 전문가한테 이렇게 한 번씩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냉정하게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. 창작이라는 건 수많은 결정의 연속입니다. 이때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대표적으로 영화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. 처음에는 감독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. 그거를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압박, 그리고 주변 평가들의 어떤 날선 피드백들 그런 게 자꾸 종합되다가 이게 계속 산으로 가는 거죠. 영화를 이렇게 찍다가 보니까 이 생각보다 다르기도 하고, 그러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 시나리오 혹은 처음 기획 단계랑 완전 다른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평가도 굉장히 안 좋아서
관객수라든지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창작물을 만들 때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나의 판단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결국엔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거, 어찌됐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결과물을 딱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결과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 안에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스노우볼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점점 커져서,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창작물, 정말 창의적인 그런 결과물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창작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고집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. 저도 약간 그런 고집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고집스럽게 나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